30년을 참아온 맏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큰올케는 집에서 놀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30년을 참아온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손 하나 보태는 사람 없었지만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했습니다. 맏며느리니까. 그 말 하나로 제 인생 대부분을 살아왔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큰올케는 그래도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할 시간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름 애썼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겠죠. 순간 숟가락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논다고요. 전 그 말에 꽂혔죠. 30년 동안 시댁 제사 챙기느라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아픈 몸 끌고 장 보러 다니고 제사 비용 부족할까 몰래 제 통장 깨면서 버텼는데 남편을 봤습니다. 한마디쯤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만 푹 숙인 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의 종처럼 살아왔을까?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63입니다. 29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사형제 중 장남이었고 저는 그날부터 자동으로 맏며느리가 됐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명절에는 제일 먼저 와야 하고 제일 늦게 가야 하고 가장 많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그게 맏며느리의 도리라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른들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까다롭고 고집이 세셨지만 며느리가 잘하면 알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라도 더 정성껏, 명절 상차림 하나라도 더 반듯하게.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들이 하나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도 작은 며느리들은 일찍 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다음날 일이 있다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들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거나 음식 하나가 부족하면 바로 표가 났습니다. 맏며느리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남편 형제들은 제사 당일 밥만 먹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제사 비용은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한 번도 형제들이 먼저 비용을 나누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돈 얘기를 꺼냈다가 속 좁은 며느리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년을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효성스러운 맏며느리였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누군가 나를 볼 사람도 없고 이제 좀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십니까? 딱 1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제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음식도 그대로, 역할도 그대로, 비용도 그대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안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 제사를 앞두고 저는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이고. 제사 음식이라는 게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것들입니다.
도라지나물 하나를 무치려 해도 쓴맛을 빼느라 오래 물에 담가둬야 하고 고사리는 삶아서 손으로 일일이 찢어야 합니다. 명태전, 동태전, 두부전, 육전. 전만 4가지였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오전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시동생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신우이는 잠깐 주방에 들어와서 와, 언니 진짜 대단하다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작은 동서는 자기가 사온 과일 한 박스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라도 사왔어요. 이거라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다 차리고 상을 들고 나오는데 작은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 잡채는요? 저는 멈췄습니다. 잡채는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12가지를 준비하면서 잡채 하나를 빠뜨린 겁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빠진 적 없던 잡채였습니다. 시동생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없어요? 어머니 제사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당면을 꺼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배고픈데 빨리 해줘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웃었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으니까요. 제사를 마치고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한 잔씩 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여자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설거지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서 있었으니까요. 허리가 특히 아팠습니다. 나이 탓인지 요즘은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금방 뻐근해집니다. 소파에 잠깐 앉아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첫째 시동생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올케는 집에서 놀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이런 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인사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논다고요. 새벽 5시부터 12시간을 서서 일했는데 3일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했는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집에서 논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신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들이 다 돌아가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TV는 틀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오늘 일만 꺼내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입을 열면 30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참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씻고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어도 됐는데 저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고, 새벽부터 이 음식을 다 내가 준비했다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이 집안일을 감당해왔다고, 왜 한마디를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며느리는 집안의 화목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그 말들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웃었습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남편을 위해서요? 남편은 그날 제 눈을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댁을 위해서요? 시댁은 저를 집에서 노는 여자로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요? 나는 그 3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말을 안 했습니다. 남편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아버지 기일인데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어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아버님 제사까지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그 말이 또 저를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잘해온 게 이유가 됐습니다.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해진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내가 잘해온 게 아니에요. 참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삿날 아가씨가 한 말, 당신도 들었잖아요. 집에서 논다고. 그 말 들었을 때 당신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야. 그냥 한 소리지.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게 그냥 한 소리예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12시간을 서서 일하고 3일 전부터 준비한 사람한테 집에서 논다고 하는 게 그냥 한 소리예요? 당신은 그게 그냥 한 소리로 들려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그 집안일 다 하는 동안 당신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요?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비용 나눠내자고 형제들한테 말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첫째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러 갔던 거. 둘째 때는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제사는 누가 챙기냐고 했던 거. 내 생일이 제삿날이랑 겹쳐서 한 번도 제대로 챙겨본 적 없는 거. 당신 그거 기억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해요. 참을 때마다 하나씩 마음속에 넣어뒀으니까. 30년 동안 그게 얼마나 쌓인 줄 알아요? 그제야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후련했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며칠 동안 서먹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은 차렸지만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은 틀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딱 그 말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 케이크를 보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들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형제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사 비용은 나눠서 내자고, 음식 준비도 각자 한 가지씩 맡아서 하자고. 형제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답니다. 형수가 30년 동안 혼자 다 했어. 이제 우리가 나눠야지. 나중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마워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저는 끊으려 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이 전화 한 통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받았습니다. 언니, 웬일이에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삿날에 한 말 있잖아. 올케는 집에서 논다고 한 말. 나 그 말이 많이 서운했어. 전화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저 그게 그렇게 들릴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미안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알아.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아. 근데 그냥 넘어가면 나는 또 평생 그 말 안고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는 거야.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지금 돌아보면 저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참는 게 덕이라고 배웠고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제가 그날 말을 꺼낸 건 남편과 싸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이제는 진짜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참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내가 지쳤다는 걸, 내가 서럽다는 걸.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모릅니다. 말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3세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